그리고 실제로 경제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 절대 진리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뭐 절대 불변의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맞다고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오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지식들이 틀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휴먼 캡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 뭐 축적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하든 아니면 일을 하지 않든 뭔가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휴먼 캐피탈을 축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혹은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씩 뭐 피지컬 캐피탈이 마모가 되는 것처럼 이제 지식도 조금씩 뭐 퇴화된다든가 혹은 뭐 쇠퇴한다든가 조금씩 이제 예, 쓸모 없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사실 쓸모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뭐 쓸모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6장에서는 몇 가지 내용들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앞에 섹션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헬스 측면에서 휴먼 캐피탈을 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헬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측면에서의 휴먼 캐피탈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라 설명할 수 있을까? 국가마다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국가는 평균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 섹션에 가서 보겠지만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교육 연수로 그러니까 Average Years of Schooling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평균적인 국민이 몇 년의 교육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지표가 바로 이제 Average Years of Schooling이라고 하는 지표고요. 이제 한국의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이종화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미국의 MIT 하버드인가 MIT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지도 교수가 로버트 베로우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지표들을 한 꽤 오래전에 이제 지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구축을 했어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만드신 거죠. 각 국가마다 교육 수준을 이제 데이터로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사용을 하는 지표인데 뭐 혹은 뭐 월드뱅크나 국제기구에서도 국가 간의 교육 수준의 비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한 7년쯤 전에 7, 8년 전에 또 최근에 데이터를 또 업데이트 하셨어요. 두 분이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Average Years of Schooling이라고 하는 평균 교육 연수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국가 간의 교육 연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교육 연수의 차이가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섹션에서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있겠죠. 뭐 평균 교육 연수가 14년 되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겠죠. 전문 대학교 이상, 그러니까 대학 교육 평균 2년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초등학교 정도, 그러니까 6년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컨대 보통 이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가 1인당 소득 수준도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 부등호의 의미는 14가 6보다 당연히 크다는 뜻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부등호의 의미는 14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1인당 소득 수준이 평균 6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1인당 소득 수준보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의 차이가 소득 수준의 차이를 촉발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어느 정도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섹션으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준비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 옛날 거여서 제가 최근 데이터로 좀 다 바꿔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달라지겠죠.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편차가 있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임금도 높습니다. 자, 이것을 국가 간 비교로 확대해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의 평균 임금이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의 평균 임금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교육 수준으로부터 임금을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또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임금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일부는 노동자들이 가져가고 일부는 이제 자본을 공급한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스토리를 인적 자본이 포함되었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또 한번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함수의 마지막으로 자본과 노동만 들어있는 컵 더글러스 생산 함수의 인적 자본도 한번 포함해 보는 엑서사이즈를 여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 수준이라든가 뭐 인적 자본 투자와 관련해서는 노동 경제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얼마만큼의 교육 투자를 내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육을 몇 년 더 받을 것인가, 대학을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의사결정들은 사실 노동 경제학에서 개개인의 인적 자본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로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체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섹션은 교육의 측면에서 인적 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 뭐 혹은 지식, 교육 수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뭐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먼저 에듀케이션의 측면에서 휴먼 캐피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인 능력은 사실 그 피지컬 어빌리티보다 신체적인 능력 뭐 이런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 뭐 교과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접하는 이제 과거,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과거에는 사실 지적인 능력보다는 피지컬 어빌리티가 더 중요하던 시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현재 시대는 그 지적인 능력, 인텔렉추얼 어빌리티가 실제로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교육 투자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텔렉추얼 어빌리티를 높이는 그러한 행위다, 그러한 활동이다, 그러한 투자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인적 자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태다. 그 에듀케이션은 사실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하나의 투자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그러니까 스쿨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의 수준, 교육 수준, 제가 뭐 15년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일종의 투자 활동이 아니고요. 교육은 인적 자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14년의 교육을 받았다. 자, 이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자한 게 아니고요. 이건 휴먼 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교육을 1년 더 받는 것, 일종의 스쿨링이죠, 그렇죠? 스쿨링이 바로 인베스트먼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인베스트먼트고, 교육을 받으면 날리지가 늘어나거나 교육 수준이 1년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건 이제 스탁이 됩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은 교육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을 1년 더 받는 것, 스쿨링, 이런 개념이 이제 투자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